미국 대학가 근처 한 카페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종업원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짝퉁 민족이라며 자기 중국 문화를 베낀 딱 그 수준이라며 큰 소리로 협박하는데요. 그때 한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중국 유학생들은 꽁지가 빠지게 카페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킴이라고 해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부모님은 미국 분들이세요.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후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입양되었다고 해요. 저의 미국 부모님은 무척 따뜻하고 저에게 큰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왜 눈이 이렇게 생겼냐고 놀렸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말씀해 주셨어요. 앨리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점은 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단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단다. 아빠도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한국인이야, 앨리스. 그리고 한국은 아주 오래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야. 뿌리를 잊지 말고 내 자신을 항상 자랑스러워해야 해. 우리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딸이란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 열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인지 학업 성적은 항상 우수했으며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과학 동아리에서 실험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학생회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과목에서는 몇 차례 낙담하기도 했죠. 특히 AP 물리학 수업에서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날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저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셨어요. 앨리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실수는 성장의 일부란다. 중요한 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나 해냈어요.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단다. 앨리스 정말 자랑스러워.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한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주인의 신뢰를 얻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새롭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어요. 리펑은 처음부터 자신을 중국의 엘리트라고 하는데 좀 자존감이 높아 보였어요. 리펑은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저와 충돌을 빚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죠.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저는 리펑의 태도에 놀랐지만 처음엔 다들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격려하려고 노력했어요. 리펑,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해요. 이런 경험도 분명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리펑은 저의 말을 무시하며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홀했어요. 리펑은 커피 머신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 결과 음료의 주문이 잘못 나가거나 맛이 형편없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한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며 이게 제가 주문한 라떼인가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리펑은 오히려 손님에게 짜증까지 냈습니다. 당신이 주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손님에게 사과하며 새 음료를 만들어 주었고 리펑에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리펑, 손님에게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책임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리펑은 고개를 돌리며 도대체 왜 자기가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어요. 가장 큰 사건은 어느 날 리펑이 카페에서 물품 정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음료 재료 상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었고 그로 인해 한 동료가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동료는 발목을 다쳐 다음날 일을 쉬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물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어요. 하지만 리펑은 오히려 반발하며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왜 나만 탓해? 이런 건 카페 주인이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수습해야 하지?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펑, 여기서는 모두가 동등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세요. 그러나 리펑은 오히려 큰 소리로 비난하며 말하더군요. 너는 한국인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늘 자기네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나처럼 중국 엘리트는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리펑의 말에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리펑,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모두와 협력하며 배우기 위해서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여기에선 함께 일해야 해요. 리펑은 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돌리며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는 대학가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라서 항상 붐비는 곳이죠. 카페에 중국 유학생으로 보이는 몇 명이 방문했는데 리펑의 지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는 큰 소리로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한류? 그건 전부 우리 걸 흉내낸 거잖아. 한국은 아무것도 독창적인 게 없어. 맞아, 한글도 우리 한자를 모방한 거고 K-팝이나 드라마는 전부 서양과 일본 걸 짜깁기 한 거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저는 아니다 싶어 정중하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죄송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조금 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도저히 못 들을 정도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도 한국인 아니야? 그러니까 편드는 거 아니야? 그들의 비아냥에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카페 종업원 입장에서 반박할 수 없어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카페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이건 좀 과하네요. 큰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다가섰어요. 한국 문화를 무조건 비하하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리펑은 어느새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더니 비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한류는 전부 우리 걸 베낀 거잖아. 한글도 우리 한자에서 나온 거고. 그러자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로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음소 문자로 창제 원리와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가 인정한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한자가 기초가 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죠. 리펑의 다른 친구가 억지스럽게 끼어들었더라고요. 그럼 한류는 뭐야? K-팝도 드라마도 다 서양이나 일본 걸 흉내낸 거 아니야? 그러자 그 남자는 얼굴에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K-팝은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의 대중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로 음악 제작 방식과 팬문화에서 독자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가족, 사랑, 사회적 갈등 같은 주제를 세밀하게 다루며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죠. 표절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성과 공감 능력이 성공의 이유입니다. 한국 유학생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에 주위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분위기에 눈치를 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카페를 떠났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상황이 잘 마무리됐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유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생이고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한국인이지만 어릴 적 입양되어 미국에서 살아왔다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정훈은 자주 카페에 들렀고 자연스럽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정훈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리고 싶어 했고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한국 유학생 모임이 있어요.
앨리스, 시간 되면 같이 가볼래요?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도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훈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요. 왠지 어색할 것 같아요. 모두 환영해 줄 거예요. 오히려 앨리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할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주말 저녁에 정훈과 함께 한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아늑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앨리스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요즘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학생들의 따뜻한 분위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때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 학생은 우리 대부분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우리에겐 가족 같은 공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은 한국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고 싶어요. 학생들은 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앨리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당신의 집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한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자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음식들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함께 나누면서 더 맛있어져요. 우리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모임이 끝난 후 정훈은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묻더군요.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즐겁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곳에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주 모임에 모였고 한국 유학생들과의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유학생이 말을 꺼냈어요. 앨리스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는 건 어때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녀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훈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의견을 제시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앨리스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요? 모두가 열성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의 고궁과 한옥마을은 꼭 보여줘야 해. 부산에 가서 해운대와 자갈치 시장을 보는 것도 좋아. 전주에서 비빔밥을 먹고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멋질 거야. 저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한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여행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신이 한국 유학생 모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인이야. 앨리스, 네가 어디에서 자랐든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힘은 같아. 정훈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럴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긴 비행 시간을 끝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첫 순간은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웅장한 유리 구조물로 이루어진 공항 내부는 세련미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 위로 펼쳐진 거대한 유리돔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현대적 감각과 조화로웠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가득한 터미널의 스마트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공항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스마트 로봇 가이드가 방문객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작고 귀여운 로봇이 영어로 질문하며 안내해주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짐을 직접 옮겨주며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본 순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과 면세 쇼핑 구역은 잘 꾸며진 대형 백화점 같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 서울에서 정훈은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훈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앨리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정훈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잡채, 불고기, 김치전 등 전통 한국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느낀 한식은 좋아였어요. 다양한 색채가 뿜어내는 모습은 참 맛있어 보였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정훈의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한국인의 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정이라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와 배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그날 밤 저는 정훈 부모님이 직접 마련해준 방에서 누우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날 정훈은 한국의 전통 맛을 구경시켜 주겠다면서 전통시장 구경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해 가볼까요? 한국의 대중교통도 체험할 겸요.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말이 대도시이지 지하철은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은 처음 봐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과 다양한 먹을거리와 쉼터, 심지어 약국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신세계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로 내려왔을 때 저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전하네요. 승객들이 실수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훈에게서 나온 말이었어요. 맞아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이것이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의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다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거의 없네요. 미국 지하철에선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전광판에는 다음 역과 도착 예정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러면 다음 일정도 쉽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한국 지하철은 시간에 엄격해요. 정훈은 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잘 되어 있어서 버스나 기차로 갈아타기도 편리하죠. 다행히 좌석에 여유가 있어서 저와 정훈은 자리에 앉았어요. 지하철에 잘 관리된 좌석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깨끗한 대중교통은 처음이에요. 정훈도 알다시피 뉴욕 지하철의 좌석은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냉방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있다니 저는 새삼 한국의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은 전 세계에서도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아요.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제공되죠.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안내 시스템과 도착역을 알려주는 LED 화면은 정말 편리했어요. 외국인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목적지역에 도착하고 우리는 광장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시장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판대마다 가득 찬 먹거리와 전통 물품들로 가득했죠. 곳곳에 넘쳐나는 사람들과 환한 미소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생활 문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시장은 정말 활기차고 따뜻하네요. 마치 제가 한국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광장시장은 한국인의 정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녹아있죠. 시장의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정훈은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 찬 한 노점 앞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반드시 한 번은 먹어봐야 해요. 저는 떡볶이 한 입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매콤한데도 단맛이 잘 어우러져서 중독성이 있어요. 정우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떡볶이를 집어들더니 저에게 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이죠. 이어 정우는 옆 가게에서 김밥을 한 줄 사서 같이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김과 밥, 그리고 속 재료가 깔끔하게 말려있는 김밥은 단순한 음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입안에서는 여러 재료의 하모니가 폭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선해요. 바삭한 김과 밥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김밥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요. 정우는 김밥이 간편하지만 영양도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광장시장에서의 마주한 한식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죠.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성이 느껴져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한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맛을 좋아해줘서 정말 기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아침 식사 때 정훈의 부모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앨리스, 네가 어릴 적 머물렀던 고아원과 연락이 닿았단다. 그곳에서 너의 친부모님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모셔진 납골당 위치도 알게 됐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에 남아있던 고아원과 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정말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니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의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국에 온 이유는 내 뿌리를 찾기 위한 거니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기쁜 일이야. 정훈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고아원은 낯설었지만 가슴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을 둘러보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고아원 원장은 저희 기록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스, 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되었지만 부모님은 너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하셨어. 저는 고아원 원장의 말을 듣고 애써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훈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납골당 안쪽으로 들어가자 은지라는 이름과 함께 부모님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며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아빠, 저를 보세요. 저는 잘 자랐어요.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서 당신들의 딸로서 다시 돌아왔어요. 정훈의 부모님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님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도 못할 거야. 정훈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건넸고 그 꽃을 부모님 앞에 올려놓으며 가슴 깊이 묵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너무 행복해요. 납골당에서 나온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고 이내 정훈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훈의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스, 넌 우리에게도 가족 같은 존재야.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을 땐 망설이지 말고 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저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준 날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이 여행에 감사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제가 조금 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당신들을 기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자신의 뿌리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